네, 이정원입니다. 되게 궁금한 게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풀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일들을 찾는데 제가 미래가 궁금해서 대특종을 한 적이 있습니다. 94년도인데 그때 북한에서 하도 시끄러워갖고 김일성이 언제 죽냐 풀 방법이 없어가지고 점쟁이 동원했거든요. 그 점쟁이를 만나갖고 역술인 무속인 만나서 왜 죽느냐 뭐 수가 토를 극하니 어쩌고 저쩌고 썼는데 진짜로 죽는다고 한 달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심진성이라고 하는 무당이 되게 유명해진 적이 있었는데 학문 세계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관심 사항이었는데 아무리 뭐 선거가 코앞에 닥쳐오면 예측이 안 되거든요. 한 3개월 전에는 보이는데 코앞에 가면 안 보여요. 또 점쟁이 찾아와서 보니까 그 양반 얘기가 무속이지, 역술이지. 나용대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용대검이 뭐예요? 그랬더니 게으를 낳자 용용자, 혁대할 때 띠대자, 칼검자. 게으른 용이 칼 차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무서운 놈이야 그러길래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만하면 되지 그러길래 되겠구나 하고 감 잡았는데 약간 헛소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국제정치학이나 무슨 학문이나 그런 것들이 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많이 틀려요. 그래도 끊임없이 방법은 계속 과거의 것들은 고정돼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미래를 풀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이 뭐가 똑똑한가 하면은 미래를 잘 맞추는 게 아니라 과거 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똑똑하다 그러는데 오히려 점장이들은 똑똑하지 않은데 더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한중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서해를 우리가 지금 그냥 한중 관계가 이번에 앞으로 나토 정상회담 이후로 이제 중국의 환구시보라고 하는 그 글로벌 타임즈에서 사우스 코리아는 폰, 체스보드의 체스 게임의 폰, 쫄이다,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희가 나토 정상회담 가지만 강대국에 이용당한다. 별거 아니다. 까불지 마라. 그리고 과거에 지오폴리틱스가 변할 때 어떻게 살아남은 나라가 이번에도 똑같은 행운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행운은 중국을 프로복 자극시키는 나라한테는 포춘이 안 간다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중 관계가 상당히 심각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서해 위기를 지금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1874년도에 일본,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그래야 되나 메이지 이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일본이 대만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3년 전인가 오키나와에서 배가 흘러갔고 대만에 갔는데 대만 사람들이 한 60명 타고 갔는데 5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때 오키나와는 어떤 주의였는가 하면은 일본 큐슈 섬 맨 남쪽이 사스마라고 하는 지역이죠. 지금 가고시마. 사스마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청에도 조공을 바치는 양속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속국이냐가 궁금했는데 이 오키나와 배가 흘러서 대만에 가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청나라가 오키나와가 자기 영역이면 이 살인자를 처벌하면 되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냐? 야,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니들 왜 안 해? 아무 대꾸가 없으니까 3년 후에 일본 해군력의 90%를 동원해서 쳐들어갑니다. 대만을 정벌해버려요. 대만이 꼼짝 못해요. 청나라가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때 이제 청나라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 이 대만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이야 그랬더니 청나라가 그랬다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지켜줬으니까. 이번에 해수부 공무원 피살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우리 말 안 듣는 그 죽인 사람들은 야만인이고 왜 우리가 여진족을 얘기할 때 생여진 있고 숙여진이 있지 않습니까? 숙여진은 명나라의 통제를 받는 착한 여진이고 생여진은 야만인이라면 생대만인들이 그랬으니 걔네는 오랑캐다 그러니까 그래 오랑캐 정벌하러 가니까 왜 빠져 하고 때려버립니다. 청나라가 그래서 일본하고 전쟁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청나라를 한번 깨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이 2년 후에 운양호를 우리 쪽에 보내서 강화도 앞에 와서 얼쩌얼쩌 하다가 꽝 한번 하고 나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랑 국교를 트면서 3조인가 4조가 우리는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잡아먹게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청나라가 한번 겪었어요. 겪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갖고 1931년도에
한일 합방은 물론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만주철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잡아먹습니다. 그때 중국은 이제 청이 끝나고 손문 다음에 장개석이 이끄는 중화민국 체제였죠. 1935년에 그 대만 정벌 때문인지 이 바다 중요성 때문인지 얘네들이 밑도 끝도 없이 남중국해 전체는 자기네 거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1935년에. 그리고 1937년인가에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는 중일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39년도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고 41년도에 진주만 전쟁이 터지면서 2차 대전으로 가다가 45년도에 전쟁이 끝납니다. 끝나는 시점에서 중국은 일본하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까지 쳐들어갔는데 이 중국은 전선을 북상을 못 시켰잖아요. 국민당군이. 그다음에 공산군은 연안에 도망가 있었고 결국은 미국이 항복시키니까 그냥 북상해서 일본 항복만 받은 거지. 오히려 만주로 들어온 건 소련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민국은 자기네가 연합국이라는 걸로 자기네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 남중국해 그쪽의 자기네 바다다라고 하면서 11개의 점선을 긋죠. 띠단자 단선, 그 11단선을 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전쟁의 시절이니까 우리가 작전하려면 여기는 내 바다야,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 할 거. 6.25 끝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메가더 라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라인이 있었는데 그 47년도에 대만이 연합국으로서 구단선을 선포하면서 내 바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년 1월달에 미국의 애치슨이 지금 중국이 그런 도련하고 거의 똑같은 라인으로 쿠릴 열도에서부터 도서 방어선을 애치슨 라인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중국에서는 공산화가 돼가지고 대만은 쫓겨나 버리고, 근데 한국 전쟁 터지고 메가더 라인 거지고 뭐지고 쭉 NLL까지 거지고 한 다음에 53년도에 중국이 11단선을 9단선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걷고, 그리고 해군력이 약하니까 의미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 다음에 유화창이가 이 도련을 그을 때 보게 되면 남해 9단선 개념으로 해서 남중국해에서는 그었고, 그 다음에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가 자기는 포함되어 이렇게 해서 오키나와 열도를 따라 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으로 했는데 애치슨 라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유엔 해양법과 상관도 없고 자기네 영해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거놓은 건데, 그럼 미국이 이제 자기네 영해 뭐 미국이 예를 들면 인도 태평양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 남부 사령부에서 몇 개 사령부가 AOR, Area of Responsibility 해갖고 작전 수역 삼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굳어지면은 자기네 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남중국해 문제는 구단선을 굳히려고 했죠. 1대1로를 시작한 게 2013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자기네가 자기 섬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시설을 갖추고 CBL의 영해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갖고 미국이 나중에 폰업을 하면서 무력화하다 보니까 남중국해 위기가 터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중국해에는 센카쿠까지 자기네 거기는 뭐 구단선 선포한 적은 없지만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방공식벌 그걸 그었잖아요. 그게 센카쿠 열도를 덮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카쿠 열도에다가 자기네 그 12해 내내 배를 집어넣으니까 해상보안청이 충돌하면서 동중국해 위기가 터졌다. 근데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서 아까도 우리 김석균 총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은 군사 시스템 반드시 같이 하게 돼 있으니까 일본의 영토가 침범 나오면 그걸 방어하는 책임은 미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받으면 미군이 싸우라는 거잖아요. 동중국해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폰업을 자체를 하고 있고, 센카쿠에서 문제가 터지면 미국이 싸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서해에 오게 되면 2013년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이게 이명박 때부터, 아니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북한을 컨트롤하려면 중국을 통해서 하는 게 좋다라는 게 굉장히 맹신적으로 들어와서 경제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원했던 게 핫라인, 대통령끼리의 핫라인을 원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명박도 못하고 노무현도 못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연애한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사이 좋았잖아요. 그래갖고 서울대학교에서 시진핑이 강의도 했고,清华대학인가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2013년도에 군사 핫라인이 합의가 됩니다. 그때 중국은 1대1로를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남중국해에서 뭐 영해를 주장한 그런 시점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동중국해에다가 우리 2호도 덮는 방향으로 방공식별 구역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디즈로 삼고 있는 124도를 이쪽 서쪽으로는 한국 해군은 물론 해경도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박근혜 정부가 말없이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양쪽에 영해가 있고 EEZ가 있고 그다음에 산중 잠정 수역이 있잖아요. 124도가 그런 거 딱 중간 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쪽으로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그 124도선을 지금 대한민국 해군도 해경도 안 넘어가고 이 해수부 공무원이 타는 배들은 이번에 그 실종 북한서 죽은 사람이 타는 배 어업지도 그 배도 안 넘어가니까 잠정조치 수역은 거의 중국 바다가 돼버렸고 이게 한중 경계선처럼 굳어졌다. 이게 뭐냐? 남중국해에서 구단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중국이 임의로 그어놨는데 역할이 돼버린 거죠. 근데 남중국해에서 이 남해 구단선이 무력화된 거는 거기에는 베트남이나 모에 이런 영토들이 또 있으니까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미국이 들어가서 중국 영해를 무력하게 폰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그 방공식별 중국이 선포한 거 안에는 센카쿠가 있으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일본하고 뭘 할 수 있는데 서해 124도 서쪽에는 대한민국 영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해군은 죽었다 깨도 경렬 비열도까지는 올라와도 그 이보는 절대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중 간에 이제 이게 계속 굳어지면은 굳어지는 거지 뭐 이게 NLL처럼 굳어지는 거죠. 북한의 NLL이 법적 근거 없다고 하는데 뭐 그 무슨 말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냥 굳어지면 굳어지는 거지 뭐 관습법으로. 근데 이게 벌써 지금 10년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중 관계가 좋으면은 그냥 그럭저럭 가겠는데 이제 나토 정상회담 이후 이제 저는 서해기가 올 거라고 지금 계속 예측하고 있거든요. 또 점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안 봤는데 자 이때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지금 기자로서 관심이고 한국 사회도 이걸 좀 풀어보고 시키고 싶어요. 이제 북한 위기도 올 거고 핵실험도 여러 가지 올 텐데 그래서 저는 이 대안처럼 제시하는 게 지금 유엔 해양법 협약이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이 없단 말입니다. 결국 미국도 폰업으로 하는 거고 뭐 한국 해군이 그럼 폰업을 할 수 있느냐? 근데 해군한테 요구하는 해군이 안 하려 그래. 해경도 안 해. 어업지도도 안 해. 그럼 해군한테도 그냥 가라 그러면 죽으니까 항공모함 주자. 공격원잠 주자. 윤석열 대통령을 달달 볶아서라도 하게 하자. F-35B 주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방부 장관을 해군 출신 송 누가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경을 죽였다가 경비본부를 하다가 살려주고 상대적으로 문 정부에서는 해경이 좀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거꾸로 얻어 터지는 것 같아서 답답한데 육군에서의 분쟁은 크게 안 일어나는데 뭐 지금 되게 영해, 영공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육사 출신들이 엘리트가 쭉 윤 정부에 들어가면서 하면서 아 이거 해군을 약간 소외시킨다는 느낌이 드는데 위기는 서해에서 발생할 겁니다. 북한하고 우리도 그렇고 한중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서해에 있는 124도 선은 중국이 굳은 구단선과 거의 같은데 이건 굳어져 가고 있다. 근데 미국도 돌파할 의지가 없고 한국도 돌파할 의지가 없다. 그럼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항공모함하고 공격원잠 만들어 놓고 좀 밀어주자. 그래도 안 하면 좀 때려주자. 예, 저 주장은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